서울 남부지방법원은 2천억 원 넘는 회사 돈을 횡령한 전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 46살 이모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1,151억 원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부터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모두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 등에 탕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금융권의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 소식 여러 번 전해드린 바 있었죠. 이번엔 KB국민은행에서 120억 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사 보시죠.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업무상 배임 등으로 120억 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로 한 영업점의 대출 담당 직원이 부동산 중개업소, 대출 브로커 등과 짜고 부동산 담보대출 서류를 조작해서 대출을 부당하게 내준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국민은행은 이번 사건 관련 직원을 조만간 인사조치하고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도 국민은행의 보고를 받고 어제부터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감사부 조사 결과로는 문제가 된 대출의 연체는 없고 담보도 82억 원 정도 확보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 공장입니다. 전기톱과 전기드릴, 자동차 시트 조절 모터 등의 분야에서 국내 1위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재무팀 직원 김모 씨가 회사 돈 245억 원을 횡령한 걸 확인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양전기 자본금 1,920억 원의 약 13%에 해당합니다. 이 직원은 연말감사 과정에서 장부와 은행 잔고가 맞지 않는 게 확인돼 추궁을 받자 횡령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이제 직원에게 그거를 은행에서 받아와라 그랬는데 그걸 제출을 안 했던 거죠. 사용처가 어디냐 이제 물어보니까 도박, 주식, 비트코인, 유흥에 썼다 이렇게 본인이 진술한 거죠. 한국거래소는 계양전기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거래 재개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 시가총액은 1,169억 원, 소액주주는 11,900여 명으로 회사 주식의 4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양전기는 빠른 시일 내에 횡령 금액을 회수해서 주식 거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대형 횡령 사고로 기업들의 회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내일은 2천억대 횡령 사고로 한 달 반째 거래가 중지된 오스템 임플란트 상장 폐지에 대한 1차 심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2천억 원 넘는 회사 돈을 횡령했다가 구속된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 대리가 245억 원을 빼돌린 계양전기와 115억 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까지 올해 들통난 횡령 사건들 모두 빼돌린 돈으로 투기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주식과 가상화폐 열풍이 불자 빼돌린 돈으로 몇 배 벌어 채워놓으면 그만이란 한탕주의가 작동했다는 분석입니다.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큰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탕주의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부실한 내부 관리는 대규모 횡령을 부추겼습니다. 횡령한 이들 모두 시스템의 허점을 잘 아는 재무팀 직원들이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기업의 회계와 감사 직원 4명 중 1명꼴로 회사 내 횡령을 목격한 적 있다고 답했을 만큼 위험은 폭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감시 시스템은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내부 감사가 그건 전부 다 하위이사들이 맡고 한 달에 한 번 회의 정도 하고 돈만 많이 받아가죠. 실제로 우리은행에서 업무, 자금 지출, 회계 담당 사이에 상호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세 차례 횡령까지는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장부를 확인한 회계법인도 종합검사를 실시한 금감원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2중, 3중 감시망도 허술했던 겁니다. 횡령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서 부실 이미지를 쓰게 되는 만큼 안팎으로 점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SBS 임투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담당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의 우리은행 직원이 6년 거액의 동안 횡령 사건으로 2천억 원을 횡령한 회사 혐의로 돈 600억 원을 빼돌린
사용처가 어디냐 이제 물어보니까 도박, 주식, 비트코인, 유흥에 썼다. 금액은 160억 정도라는 거 기억을 하고 있고요. 도박이라든지 해가지고 본인은 뭐 재산을 탕진했다고 하는데 (80억을) 횡령한 사람이 저렇게 시내를 활보하고 다닌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고. 개도 막 2마리 안고 무하게 살았나 보더라고. 아주 부티나게 살았다고 그러더라고. 다 우리 돈으로 저렇게 누리고 살았구나. 아, 10년 전에 그 여수시청 횡령범 기억하세요? 예전에 여기 살았던 사람. 여쭤볼게요. 횡령범들 대부분 빼돌린 돈을 이미 다 썼다고 주장합니다. 몇 년 감옥에서 보내고 나와서 숨겨둔 돈으로 잘 살아보려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이쯤 되니 궁금해집니다. 얼마 전에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횡령범들, 지금 어떻게 지낼까요? 지난 2009년 동아건설 자금부장 A씨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거가 됐습니다. 1000억대 회사 공금과 898억대 신탁 자금을 편취하여 도주한 비건설 자금부장을 근거하여 조사 중입니다. A씨가 5년 동안 빼돌린 회사 돈은 무려 1,800억 원대. 돌려막기에 이용한 돈을 제외하고 그가 챙긴 돈은 900억 원이 넘습니다. 회사 운영 자금은 물론 회사가 빚을 갚으려고 은행에 맡겨둔 돈까지 손을 댔습니다. 이 대기업의 자금 담당 직원이 수년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빼돌린 이 사건은 당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동아건설에서 어떻게 간지? 도피 생활을 지내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돈은 다 도박 자금을 썼습니다. 대부분이요? 예. 하루에 얼마나 쓰였습니까? 주말 이틀 동안 보통 한 20-30억씩 했습니다. 그는 빼돌린 돈 900억여 원을 주식 투자와 도박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외에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 별장과 아파트 같은 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돈을 쓰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 있는 별장은 재산 은닉 장소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여기는 저희 부사장님 경매로 해서 사가지고 네. 16원인가요? 경매로 해서 사서 저기 비어 있었어요. 그때 그 주인이나 당시 부동산 뭐 얘기나 이런 거 들어본 거 없으세요? 횡령을 했는데 네. 뭐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 그 얘기까지는 들었어요. 우리 서울은 그래요. 발광 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못 드러냈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 밑에 숨기지 않았나 막 그런 우리끼리 추측을 하고 막 그랬어. 별장은 현재 A씨의 소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집 내부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사무실로 개조가 되긴 했지만 이전의 이 인테리어가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건 다 원래 지금도 저희가 이제 이 건물 외벽으로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그런데 별장 한켠에서 특이한 형태의 방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찬장이라서 찬장에서 뭐 담으려고 열었는데 또 물이 있더라고요. 이게 물이 또 있어가지고 나갔죠 여기. 일반 가정집에 흔히 있을 법한 장식장 문을 열면 문이 하나 더 있고 그 문을 열어야 방이 나오는 아주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 비밀의 방에 횡령한 돈을 보관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는 현금을 포도밭에 묻어놓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부동산을 사놓은 것도 찾았고 그 내연녀 집에 숨겨놓은 현금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자기 그 지인 포도밭에 이렇게 비닐봉지에다가 돈을 현금을 한 3억 몇천만 원을 넣어가지고 묻어놓은 거 이런 것도 이제 파내기도 하고
돈을 이제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찾은 금액이 한 80억 정도밖에 못 찾았더라고요. 검찰은 당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계좌 추적 전문 요원까지 파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횡령한 돈 964억 원 가운데 검찰이 환수한 돈은 80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 돈 외에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갖고 있지 않다. 네, 그렇게 주장을 일관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찾은 80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뭐 한 900억 정도 되는 돈을 전부 다 도박장에서 썼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여튼 미심쩍게 생각은 되면서도 계좌 추적을 하다 보면 이 카지노나 이런 데서는 계좌 추적이 자꾸 끊기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2년 6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벌금을 갚지 못하면 하루에 1,000만 원꼴로 계산을 해서 노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상당액을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금 외에 횡령범이 착복한 돈을 환수하는 데는 국가가 나서지 않습니다. 피해자, 즉 횡령을 당한 기업이 직접 나서서 이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동아건설은 그에게서 얼마나 돌려받았을까? 금액상으로는 확인이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아직도 교도소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 회수 뭐는 진행했으나 뭐 이렇게 뭐 그 횡령금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회수된 금액은 많지 않다고. 동아건설은 2014년 법정 관리에 들어간 뒤에 다른 기업에 매각이 됐습니다. 때문에 정상적인 환수 절차를 밟기는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A씨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그에게 접견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접견과 반론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내일 접견 예약하셨죠. 근데 이분 그 께서 접견 안 하신다고 거부하셔가지고. 혹시 안 하는 이유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수용자가 안 하겠다고 그 얘기만 하셨어요. 예. 사실 이게 은닉이다 아니면 뭐 참여용으로 보관해놓은 거다 그거를 찾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범죄자 본인의 재산으로밖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그런 분들이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A씨의 아내는 사건 당시 횡령한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내를 만나보면 숨겨둔 돈의 행방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옛날에 라는 사람 살았거든요. 전에까지는 몰라요. 저 SBS의 김혜민 기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예전에 뭐 1,800억 원 정도 횡령했다가 아 그래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바탕으로 과거 거주했던 곳을 모두 찾아가 봤지만 소식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좀 표현이 좀 저속할지 모르지만 찝찝한 그런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이제 후속 조치로서 돈을 찾고 이런 부분들은 차분하게 좀 지속적으로 찾는 작업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편제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여기에 이제 범죄 수익 뭐 이런 거를 환수하는 대검의 과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더 아마 환수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엔 여수시청 8급 공무원 B씨와 그의 아내 얘기입니다. B씨가 공금 80억 원을 횡령한 게 적발된 건 지난 2012년이었습니다. 그는 퇴직하거나 전출간 직원이 근무한 것처럼 조작을 하거나 시에서 발행한 상품권의 액수를 조작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그 당시가 세계 박람회가 끝날 때예요. 그래서 시민들은 깜짝 놀란 거죠.
세계 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애써왔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토당토 않는 사건이 여수를 오히려 불명예스럽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80억을 횡령할 때까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희들은 놀랬던 것이죠. 그는 빼돌린 돈으로 친인척 부동산 구입과 생활비 또 채무 변제로 다 써서 남은 돈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고 빼돌린 돈을 함께 쓴 아내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아건설 A씨와 다른 점은 이 추징금이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B씨 부부에게 추징금 80억여 원을 선고하고 여수시에 6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벌금으로는 사실 그 범죄 수익을 전부 다 환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징금이란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 범죄 이익을 그 범죄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가 됩니다. 현재는 모두 출소한 상황.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부부가 구속 전까지 살던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선생님, 뭐 좀 여쭤볼게요. 좀 가보세요. 아까는 있대요. 근데 저 항실을 모르겠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여수시청 그 횡령했던 기억하세요? 그분 여기 사셨거든요. 예, 저기. 기억하세요? 어디로 갔는지 전혀 혹시 소식을 들어보신 적은? 그런 거는 못 들어봤는데. 네. 하여튼 그 여자가 여기서 뭐 개도 막 2마리 안고 뭐 우아하게 살았나 보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다 우리 돈으로 저렇게 누리고 살았구나 그랬죠. 그 사람이 그 여수시청에서 돈 많이 해가지고 여기 또 집 사주고 엄마가 뭐 누구 사주고 막 그랬어. 청소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한번 가봤거든. 가보니까 집이 다 물건 다 빼갔더라. 뭐 좋은 물건은 다 빼가고 언제 가르자면 쓰레기만 놓고 간 거지 뭐. 부부는 출소 후 예전에 살던 곳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여수시청에서는 이 부부의 행방을 알고 있지 않을까? 저희가 그 사건 때문에 연락을 드리게 됐는데요. 여수시청은 현재 이 부부의 재산이 파악되는 대로 환수하고 있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 대략 얼마까지 환수가 됐는지라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부부는 여수시에 15억여 원의 돈을 갚았고 2억 9천만 원 정도의 추징금을 낸 상태입니다. 그들이 횡령한 80억 원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는 액수입니다. 사건 당시 이 부부를 변호했던 변호사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사건이 오래돼가지고 별로 기억에 남아있는 게 별로. 자기가 돈을 다시 갚겠다라는 의지나 아니면 갚을 돈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마 거의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생존해서 그대로 차곡차곡 쌓아놓은 게 아니니까. 뭐 여수시에서 그 재산을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뭐 찾는 수밖에 없죠. 부부는 현재 여수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들은 현재 일용직을 전전하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매달 일정 액수의 추징금을 갚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부 앞으로 된 재산이 거의 없어 완전한 환수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추징금을 통해 가지고 범죄자가 그 재산을 이렇게 향유하지 못하도록 부분 당연히 환수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거의 100이면 100 큰 손실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 얘기를 하는 즉슨 본인 재산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환수가 거의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죠. 80억을 횡령한 사람이 저렇게 시내를 활보하고 다닌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로 시민의 돈을 한 푼도 아니고 80억을 도둑질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찾아본 희대의 횡령범들 대부분 잘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형 횡령 사건들이 계속되는 건 한탕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자, 최근 잇따르는 횡령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삼성전자 직원이 회사 돈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직원 횡령 사건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2012년 삼성전자 재경팀에서 근무하던 C씨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당시 수사팀을 만나봤습니다. 금액은 160억 정도라는 거 기억을 하고 있고요. 거의 모든 범죄 사실을 다 순순히 인정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회사와 은행에 위조한 공문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회사 돈 165억여 원입니다. 그는 그 돈의 대부분을 해외 원정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치기 계좌로 송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뭐 재산을 탕진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선뜻 믿겨지지도 않고 뭐 죄는 인정합니다. 저 처벌받겠습니다. 그러나 돈은 못 내놓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속된 말로 몸으로 때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피의자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당시 그가 삼성전자에 돌려준 금액은 4억 5천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횡령 액수 165억 원에 비하면 극히 일부입니다. 검찰은 C씨가 해외로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횡령과 함께 재산 국외 도피 혐의까지 더해 기소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징역 45년을 하자라는 의견, 징역 40년 구형해서 경종을 울리자. 본인이 그렇게 해서 그만큼 해서 몸으로 때우겠다 그러면 평생 감옥살이 할 각오를 해야죠. 또 45년 구형이라는 위해서 조금 너무 센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C씨는 실제로 중형을 선고받았을까? 선고된 형량은 훨씬 낮았습니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선 2년이 줄어든 7년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가 C씨 측 변호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금융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렇게 일반 범죄보다는 머리가 좀 뛰어나고 어떻게 자금 세탁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자금을 벌릴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걸 도박죄로 해가지고 그 큰 범죄에 도박죄 더 추가된다 해가지고 뭐 크게 형량이 달라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한 추적은 피하면서 양형상의 불이익은 크게 없는 그 아이템을 개발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현재 40대 초반인 C씨는 이미 형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나머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2015년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60억 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그는 횡령한 돈을 얼마나 돌려줬을까? 취재 과정에서 그가 현재 서울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되시죠? 저 SBS의 김혜민 기자. 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얼마나 피해가 변제가 됐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사시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끊었네요. 이후 문자를 보내 횡령한 돈을 얼마나 돌려줬는지 확인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죄에 대한 처벌은 모두 받았으며 자신의 과거가 공개되길 원치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문의한 결과 삼성전자는 현재까지 그에게 받은 돈이 거의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기업의 신뢰, 기업의 이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횡령이 생겼고 그럼 그 회사의 신뢰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상황이라면 가급적이라면은 그런 일들이
이렇게 얼른 지워지기를 좀 바랄 수도 있고요. 최근 수백억 수천억 원대의 역대급 횡령 사건이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왜 횡령하셨습니까? 횡령하신 돈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 상환하신 거 맞으세요? 근데 어디다 넣었어요? 올 들어 알려진 거액의 횡령 사건만 8건, 금액만 3천억 원이 넘습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횡령 범죄의 건수와 액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횡령으로 1조 7,37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회수한 금액은 1,312억 원. 전체 피해액의 4.8%에 불과합니다. 횡령을 저지르고 잡히더라도 이 빼돌린 돈을 전부 회수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횡령범들이 돈이 없다며 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은 노역장에 유치해서 실제로 일을 시키고 그 일에 대한 대가로 그 벌금액을 차감을 해주는 노역장 유치제도가 있어요. 만약에 배상금이라든지 추징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노역장 유치제도를 좀 확장하는 입법을 통해서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거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횡령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가 어떤 그 민사관계라든지 사업의 횡령 부분은 대부분 가볍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횡령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강력범죄 수준에 맞춰서 무겁게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5년 이하의 어떤 처벌이 아니라 특정 경제범 처벌에 관한 법도 좀 높여가지고 같이 적용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무서운 거는 뭐냐면 피해가 현존하고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했는데 난 나 몰라라. 그 이익은 자기는 숨겨놓고 있어요. 그러면 혼내야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